21세기 한국인이 밥이나 김치보다 더 자주 찾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무려 12.3회나 커피를 소비하며 이는 주식인 밥이나 김치를 먹는 횟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원두 커피의 본고장이라면 빠르고 간편한 믹스커피의 종주국은 단연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위대한 K-커피 문화를 창조해낸 절대적인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이자 맥심과 칸으로 유명한 동서식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뜯는 이 노란색 믹스커피 봉지 뒤에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관련된 엄청난 비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동서식품을 커피 제국으로 일궈낸 김재명 명예회장이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친자식보다 더 아끼고 신뢰했던 삼성의 1등 개국공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정치적 외압으로 빼앗긴 사업보고서에서 시작해 퇴직금을 털어 위기의 회사를 인수하고 마침내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를 발명해낸 동서식품 김재명 회장의 영화 같은 일대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기막힌 비즈니스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기업은 곧 사람이며 사람이 사업을 좌우한다 는 확고한 인재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할 만큼 능력 위주의 인사를 중시했죠. 혈연과 지연을 배제했던 이병철 회장이 능력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덕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병철 회장의 눈에 든 최고의 인재가 있었으니 바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였던 김재명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부터 이병철 회장과 산전수전을 함께 겪으며 삼성의 기초를 닦아 올린 숨은 공신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이들의 끈끈한 신뢰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병철 회장은 서울과 인천에 구축해둔 사업터전과 창고의 물건들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 천신만고 끝에 피난길에 올라 대구로 향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 남겨두었던 조선양조를 찾아가 신세를 지겠다고 했을 때 당시 조선양조의 공장장이었던 김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3억 원가량의 내부 유보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시고 싶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조선양조는 대구로 몰려든 피난민들 덕분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그 거액의 돈을 들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김재명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회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훗날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전란으로 인심이 황폐해진 때에 이렇게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을까 감동되어 가슴이 메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때 김재명이 지켜낸 3억 원은 1951년 삼성물산을 설립하고 오늘날의 삼성을 재건하는 결정적인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이후 1953년 이병철 회장은 한국 경제의 자립을 위해 제1제당을 설립하고 설탕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반일 정책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기계와 기술을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때도 이병철 회장은 평소 가장 신뢰하던 김재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기계 제작소와 공장을 직접 돌며 공장 운영과 기계 운전 기술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귀국 후 김재명은 공장에서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밤낮으로 매달렸고 마침내 설탕 생산 공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산 설탕이라는 편견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도 외면받았지만 점차 품질을 인정받아 3년 만에 수입 설탕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러한 엄청난 공로 덕분에 김재명은 제1제당 사장 자리에 올랐고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이병철 회장의 3대 참모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존칭을 쓰던 이병철 회장조차도 김재명에게만큼은 재명아라고 친근하게 부를 정도로 그를 각별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CJ 명예회장 역시 제1제당 공장 건립을 기획하고 실제 공사와 운영을 주도한 최고의 공신은 김재명 씨이며 아버지가 평생을 고마워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을 정도입니다. 김재명 사장의 공장 부지를 보는 눈은 인류 수준이었고
삼성의 굵직한 공장 부지들은 모두 그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1등 공신이었던 김재명 회장은 어쩌다 동서식품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1960년대의 씁쓸한 정치적 외압이 얽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국내의 다방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며 커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는 대부분 미군 PX에서 빼돌린 밀수품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의 이맹희 부사장은 커피 사업의 막대한 잠재력을 간파하고 수년간의 철저한 시장 조사 끝에 일본 맥스웨라우스의 판매권을 가진 야마모토 측과 제휴를 맺으며 완벽한 사업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자기 개입합니다. 제1재단과 합작하면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 며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동창이자 만주국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온 서정기라는 인물과 합작하라고 강력히 압박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압박에 못 이겨 이맹희는 피땀 흘려 만든 알토란 같은 사업 보고서를 나키화학현 LG화학 출신의 서정기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맙니다. 이렇게 삼성의 품에서 잉태되었던 커피 사업은 1968년 동서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정기 회장의 동서식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 신원희 사장이 서 회장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 공금과 대리점 거래 보증금까지 횡령하는 대형 스캔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3년 석유 파동과 원두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회사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주인 잃은 난파선이 된 동서식품.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원자가 바로 삼성의 김재명 사장이었습니다. 약 35년 가까이 여러 삼성 계열사 사장을 거치며 이병철 곁을 지켰던 김재명이 삼성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이병철 회장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반드시 돕겠다 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1974년 김재명은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털어 동료들과 함께 위기에 빠진 동서식품의 경영권을 전격 인수합니다. 정치 권력에 빼앗겼던 삼성의 커피 사업이 돌고 돌아 다시 삼성 출신 전문 경영인의 품으로 돌아온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재명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동서식품은 닥쳐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커피는 관세 25%, 물품세 50%가 붙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커피에 타먹는 우유는 외국보다 6배나 비쌌고 수입 액상 크림은 보관이 불편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정부는 외화 낭비를 막자며 커피 대신 인삼차 마시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었죠. 이에 김재명 회장과 신제품 개발반 연구진은 우유 대신 야자유를 주원료로 한 순식물성 분말 크리머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74년 시제품 생산에 성공하고 1975년 서구적이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주는 프리마돈나에서 착안한 이름 프리마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데다 고소한 풍미가 한국인의 입맛에 완벽히 맞아떨어진 프리마는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리마의 대성공은 역사적인 대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976년 12월 동서식품은 커피, 프리마, 설탕을 이상적인 황금 비율로 배합한 일회용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발명해냅니다. 당시 미국 합작사인 제너럴푸드사는 대체 왜 커피와 설탕, 크림을 굳이 하나로 섞느냐 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재명 회장의 통찰력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맞물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 믹스는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건설 현장, 사무실, 가정집 등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한국의 커피 대중화 시대를 완벽하게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후 1980년에는 영하 40도의 초저온에서 커피액을 동결시켜 향을 보존하는 막대한 시설 투자를 단행, 알갱이 형태의 명품 커피 맥심을 출시하며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유명 작가들을 모델로 기용한 고급화 전략 역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1989년 세계 1위 식품기업 네슬레가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침공한 것입니다.
네슬레는 특유의 부드러운 맛을 무기로 단 2년 만에 시장 점유율 30에서 40%를 빼앗아가며 맥심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 맥심은 너무 쓰고 탄맛이 난다 는 치명적인 인식까지 퍼졌고 맥심의 점유율은 60%대 초반까지 추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을 만큼 치열한 판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동서식품은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자체 개발한 향회수 공법을 적용하고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한 맥심 모카골드를 1989년에 출시하며 대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커피다운 진한 풍미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잡아낸 이 완벽한 황금 비율은 네슬레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고 시장의 판도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값비싼 카페 대신 저렴한 커피 믹스를 대거 찾기 시작하면서 동서식품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국의 에스프레소 원두커피와 아메리카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믹스커피의 시대는 끝났다 는 비관론이 돌았지만 동서식품은 또 한 번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2011년 세련된 젊은 층의 입맛을 겨냥해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이 날카로운 감각 덕분에 카누 역시 메가 히트작 반열에 올랐습니다.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동서식품이 자체 개발한 프리마는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운 러시아에서는 코코아나 차에 프리마를 타 마시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전통 빵에 프리마를 넣어 먹을 정도로 현지인들의 일상에 완벽히 스며들었죠. 그 결과 프리마 단일 품목만으로 연간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안겨주는 자랑스러운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서식품이 반세기가 넘도록 커피 제국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고스란히 이어받은 김재명 회장의 인재 중시 경영 덕분입니다. 동서식품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고3동풍, 고려아연, 삼천리, 동서식품, 풍산그룹으로 불리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부럽지 않은 최고의 꿈의 직장으로 통합니다. 김재명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상원 전 동서그룹 회장은 2011년부터 무려 1250억 원어치 약 431만 주의 개인 주식을 우리사주조합과 계열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33.74%에 달하던 본인의 지분이 17.59%까지 떨어졌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도 개의치 않고 작은 협력사 직원들까지 주식을 직접 증여하며 챙겼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을 진정한 주인이자 동반자로 대우해준 덕분에 동서식품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0.1년에 달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맞먹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고 김재명 명예회장은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녕에 15년 이상 매년 사재를 털어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의 후학 양성에도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오늘날 동서그룹은 새로운 지배구조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김재명 명예회장이 100세가 넘는 초고령의 연세에도 여전히 상근하며 회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든든히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오너 3세인 김종희 부사장이 동서그룹의 지분 범위를 14.59%까지 압축하여 확대하며 과거 김상원 전 고문과 김석수 전 회장이 운영했던 형제 경영 구도를 뒤로하고 단독노예 승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이 그룹 전체 배당금의 90% 약 580억 원을 책임지는 막강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경영 일선에서는 재직 기간이 20년이 넘는 김종원 부회장, 윤세철 사장, 최은성 부사장 등 베테랑 전문 경영인들이 실무를 빈틈없이 지휘하며 오너 일가와 전문 경영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캡슐 커피 카누 바리스타를 새롭게 론칭하며 침체된 믹스커피 시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맹렬히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통하여 80%는 인재를 모으고 교육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 1년의 계획은 곡물을 심는 데 있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데 있으며 100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데 있다.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남긴 이 명언처럼 그가 평생을 두고 정성껏 심고 가꾼 최고의 인재 김재명은 정치적 외압으로 억울하게 빼앗겼던 커피 사업을 훗날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 세계적인 커피 제국으로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 초졸학력의 말단 공장장에서 시작해 6.25 전쟁 통에도 3억 원의 회사 돈을 정직하게 지켜내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과 힐링을 책임지는 거대한 커피 왕국의 창업자가 되기까지 김재명 회장의 올곧은 집념과 뚝심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타마신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에 이렇게 치열하고 위대한 기업가들의 땀방울과 역사가 진하게 녹아있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동서식품의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